불편한 행복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로 노력한다. 하지만 인생이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 대로 결과를 보인다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야 하는데도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생들도 우리는 보곤 한다. 아주 가끔 뜻을 위해 불편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하나 편한 게 없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행복해진다.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데도 행복하다면 그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이 너무나도 넘치고 많은데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실속 없는 행복인 것이다. 부모가 원해서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걷는 인생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희망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길은 본인이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선택해야 한다. 이익과 충돌하고 편리와 충돌하지만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된다. 난 글을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있지만 이 글이 필요한 딱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손가락에 질병이 생겨서 손가락이 굽혀지지도 않아 글을 쓸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글을 쓴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악플이 달려서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현지 작가에게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작가는 힘들면 하지 마라. 좋아하는 것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본인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나는 예전에 70대 시인과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글은 아름다울 수 없으며 희망을 담지 않은 글은 좋은 글일 수 없다라고 지혜가 풍부한 작가는 이야기해 주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글이 살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성을 담지 않는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한 글이 진정한 소신을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현직 작가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독자의 허용 범위를 생각해보고 글을 쓴다고 한다.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글은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독자의 입맛에 맞는 글만 쓰겠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시대를 찢는 글들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독자의 비위를 맞추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픈 것은 사명이다. 행복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발견한 기쁨이다. 살림 오가나? 밖에서 직업을 가지면 우리는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 또 연차가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며 성취감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면 외모도 가꾸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 개발이 잘 되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물론 주부도 전업주부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진다. 열심히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도 가꾸지 않게 되고 조금 시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림을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이 살림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다지 티가 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안 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살림이다. 나는 전업이나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살림 오가나 청소, 요리, 장보기, 빨래, 쓰레기 정리가 아닌가? 나는 지붕 뚫고 하이키라는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그 이유는 신세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부로서 그 집에 입주해서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젊고 예쁜 가정부이다. 그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살림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매우 잘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가족들보다 더 빛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 집안의 건강도, 청결도, 그 모든 질서도 무너졌을 것이다. 금메달리스트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림 오관왕들도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훌륭한 분들인 것이다. 거대 자기와 취약 자기. 우리 안에 여러 명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일들을 잘 해내 갔을 때는 거대한 자기와 만난다. 나 좀 괜찮은 듯? 완전 멋졌어.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난 정말 잘한단 말이야. 그 무한한 긍정적 평가를 자기한테 주면서 쑥쑥 올라오는 자기를 느낀다. 남이 인정해주거나 좋은 성과를 내거나 어떤 부분을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자기의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내면에서도 자기를 개인적으로 인정해줄 때 이런 거대한 자기는 점점 키가 쑥쑥 자라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매일 잘할 수가 없다.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 자기는 취약해진다. 취약 자기와 만나게 된 자신은 난 왜 이러지? 되는 게 없어. 난 하기만 하면 이러더라. 저런 사람들은 꼭 나한테만 와. 이런 식의 생각에 갇혀 점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취약 자기는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게 된다. 사람은 거대 자기만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지고 취약 자기만 갖고 있어도 불행해진다. 거대 자기와 취약 자기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내는 사람이 건강한 자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이 너무나 커주기만 바라고 거대해지려고 할 때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너무 취약해지려고 할 때 자기를 거대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대 자기와 취약 자기를 왔다 갔다 하며 균형감 있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가장 건강한 나와 만날 수 있게 된다. 작가들은 그렇잖아. 대화를 하다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영화를 보니까 작가들은 신경질적이고 되게 업다운이 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더라. 미디어에 노출된 모습으로만 작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걸 깨달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인생에서 만난 2명의 작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한 명은 매우 겸손했고 매우 훌륭하셨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똑똑했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작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직접 인터뷰를 듣거나 경험해 봤을 때 그들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자기만의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런 광기 어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공무원들 그렇잖아. 교사들 그렇잖아. 회사원들은 그런 편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렇던데. 미술하는 사람도 그래. 이런 식의 일반화의 오류는 매우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면이 강한 것 같다. 글 쓰는 사람들은 1에서 100까지 다르듯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다.